테크노폴리스로 맹공리 진출입 램프 건설이 완료돼 지난 5월 29일에 개통됐습니다. 달서시장 상윤회는 29일 코로나19 극복과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3일 대구 사랑 상품권, 대구 행복페이를 정식 발행했습니다. 대구시와 지역 대학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캠퍼스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일상의 언어에서 포착한 마음의 풍경을 표현한 에세이집 보통의 언어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진유 감독의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 특별한 가족 사랑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테크노폴리스로 맹공리 진출입 램프 건설이 완료돼 지난 5월 29일에 개통됐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상하로와 수목원 입구 일대 심각한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로공사는 2017년 6월부터 3년여간 시비 102억 원을 들여 준공됐으며 테크노폴리스로 6개 터널 중 명곡터널과 기세터널 사이에 들어섰습니다. 준공식은 코로나19 예방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갖진 않았습니다. 현장 인근에는 이용객들을 위해 도로 입구를 알리는 이정표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는 지난 2014년에 개통해 대구 시내로부터 떨어진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여왔습니다. 현재는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산업체가 들어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며 테크노폴리스로를 이용하는 하루 이용 차량은 4만 5천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옥포 기세터널에서 대진초교 3거리와 수목원 입구까지는 교통정체로 인해 이용객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로써 명곡 방향으로 진출입하는 1일 차량 2,800여 대가 상습 정체 시간대에 분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피크 시간대 도로 서비스 수준 F등급에서 CD 등급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맹공리 램프도로 완공이 테크노폴리스로 정체 완화와 더불어 지역 발전과 운전자들에게는 안전한 운행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달서시장 상인회는 29일 코로나19 극복과 혈액수급난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체 헌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내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달서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헌혈을 진행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혈액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걸로 우리가 지상으로나 매스컴으로서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우리 달서시장 상인회에서도 헌혈에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우리도 상인회에서 헌혈에 동참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혈액이 많이 부족한데 어려움을 나누고자 많이들 헌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서시장 상인회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의 위생청결 관리와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3일 대구 사랑 상품권 대구 행복페이를 정식 발행했습니다. 대구 행복페이는 지난 3월 실시된 시민 참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구 사랑 상품권 공식 명칭이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 기반 선불 카드입니다. 이날 3일에는 대구시청 내 DGB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행복페이 정식 출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당초 발행 일정을 50여일 앞당겨 발행했으며 규모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발행됐습니다. 대구시 관내 DGB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만 14세 이상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구매를 하면 특별 할인율 10%의 선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10월부터는 7%의 일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입니다. 사용처는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시로 등록돼 있는 전통시장 포함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행복페이에 대한 관련 사항은 DGB 대구은행과 대구 행복페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역 대학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캠퍼스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5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2개월간 운영되는 코로나19 캠퍼스 지킴이는 다중 밀집 시설인 대학이 방역의 주체가 돼 캠퍼스와 주변 취약 지역 등의 방역 활동 및 SNS 활용,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캠퍼스 지킴이 활동에는 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대학생 총 300명이 일일 3시간씩 대학 캠퍼스와 주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칩니다. 캠퍼스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내와 도서관, 생활관, 흡연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해 대구시가 제정한 7대 기본 생활 수칙 준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SNS를 활용해 캠퍼스 지킴이 활동 상황을 학우들과 공유하며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캠퍼스 생활 방역을 실천합니다. 이번 사업은 특히 대구시와 대학 총학생회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구형 대학 방역 협업 모델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다중 밀집 시설인 대학 캠퍼스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구 시민의 최강 백신입니다. 김이나의 에세이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일상의 언어들에서 포착한 마음의 풍경, 보통의 언어들. 대한민국 대표 작사가 김이나. 그간 대중과 긴밀히 소통해온 경험을 살려 우리가 삶에서 막 부딪히는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일상의 단어 속에서 탐색합니다. 그녀는 작가로서의 예민한 안테나를 살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감정의 단어들을 수집하고 그 단어들이 다 품어내지 못한 마음의 풍경을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평범한 단어들 속에 깃들인 특별한 가치를 찾고 삶의 지향점을 풀어가는 김이나의 글은 쳇바퀴 같은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확장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김이나 작가는 3가지 방향으로 단어들을 수집했습니다. 관계, 감정, 자존감이 그것입니다. 익숙한 단어에서 지난 기억을 소환하고 지금의 순간을 생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단어 고유의 특성과 의외성을 발견하는 그녀의 시선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언어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소개합니다. 타인과 선을 긋는 일은 중요하며 상대와 멀어지기 위함이 아닌 더욱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기 위한 것임을, 숨기고 싶은 상처는 서로의 아픔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관계에 대한 그녀만의 생각을 전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언어는 단어가 지닌 특유의 감각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그녀의 표현력을 엿볼 수 있으며, 세 번째 자존감의 언어는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게 만드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불어 성공한 작사가로서 보이는 화려한 모습 이면에 고단하고 혹독한 생존의 과정을 가감없이 들려줍니다.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 영화입니다. 주인공 보리는 농인인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보리는 짜장면과 피자를 시킬 때, 은행에서 전화가 올 때, 물건을 살 때 등 타인과의 소통이 필요할 때 늘 가족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일찍이 소리의 세계와 고요의 세계를 넘나들던 보리는 자신이 가족과 다르다는 사실과 세상이 가족을 바라보는 어긋난 시선을 경험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보리는 소리를 읽고 싶다는 특별한 소원을 빌며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농부 모르둔 감독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했습니다. 김진유 감독은 어릴 적 소리를 잃으며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한 행사 자리에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어느 농인 참석자의 발표를 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커플링 선사 데이트를 위한 미혼 남녀를 모집하는 소식입니다. 27일 관내 카페에서 개최하는 커플링 선사 데이트는 바쁜 일상 속에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유익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데이트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행사는 2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문화를 체험하는 선사시대로 인근에서 여러가지 게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짝을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미혼 남녀는 6월 17일까지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풍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도로를 개통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상화로와 수목원 입구 일대 피크 시간대의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시비 102억 원을 들여 램프도로를 완공했습니다. 테크노폴리스로는 1일 약 4만 5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피크 시간대에는 옥포, 기세터널 대진초교 3거리, 수목원 입구까지 지정체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번 램프도로의 개통으로 약 2,800여 대 정도로 차량이 일부 분산돼 본선의 통행시간 단축과 상습 정체 완화로 피크 시간대 도로 서비스 수준이 F에서 C, D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신당중학교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이유 있는 변신을 한 소식입니다. 신당중학교는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학교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중앙현관의 갤러리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상상 제작소 구축, 노후 담장 교체, 그리고 장애 학생 및 일반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관동과 강당동의 연결복도 설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 영양 교육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도서관 현대화 사업 및 미래체육 공간 구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신당중학교는 공립학교로 1995년 개교한 이래 지역의 많은 인재를 육성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미래학교로 지정돼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강서 소방서는 2일 오후 구급 출동 중 실종자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 구급대는 오후 12시 30분경
달서구 장동 한 공장 앞 낙상으로 인해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에 급히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며 유심히 관찰하던 중 평소 실종 가족 찾기에 관심이 있었던 구급대원이 SNS에서 본 실종 신고된 할머니의 인상착의가 비슷하여 경찰에 연락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실종 가족 찾기에 등록된 할머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구급대원들은 병원으로 이송하며 가족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그 사실을 들은 가족들은 한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고 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평소 SNS로 실종자 찾기 채널을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실종자를 구조하게 되어 소방관으로서 보람차고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12월 육아 지역에서 실시했던 야간 위기 청소년 발굴 사업의 연장선으로 2020년 야간 위기 청소년 발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 청소년 발굴 활동에는 달성군청, 달성경찰서, 달성군 청소년 지도협의회, 페트롤 마음 달성군 지회, 달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참석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8일 22시부터 24시까지 시행된 야간 위기 청소년 발굴 활동은 달성군 농공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우범지대 방범 활동, 청소년 길거리 상담, 필요 물품 지원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야간 위기 청소년 발굴 활동은 5월 농공을 시작으로 달성군 9개 읍면을 1회씩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최미송 센터장은 달성군에 많은 청소년들이 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 기간을 알고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를 몰라 혼자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 곳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야간 위기 청소년 발굴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기관들을 알리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7월부터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학습 수강권을 지원하는 다문화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터넷 학습 수강은 내신과 수능 대비 강좌와 학부모 교실 및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강권이며, 달서구 소재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학교별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터넷 학습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후 본격적인 학교 개학 시작에 맞춰서 추진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이용시간, 수강률 등 학습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외국인 비율이 33.1%로 대구시 9군 중 가장 높으며, 다문화 청소년 학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다문화 청소년 진학률은 감소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력 증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장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5월 28일 현대백화점 대구점과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도시철도를 이용해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이 물품을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5만원 이상 5천원, 10만원 이상 1만원, 15만원 이상 1만 5천원을 고객이 소지한 교통카드에 무료로 충전을 해주는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오는 8일부터는 CGV 대구 현대점에서 영화를 관람한 고객에게도 교통카드 2,000원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백화점 영화관 이용객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해 도심 구간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승할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 대형 업체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